이거는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는 문제인데 복잡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한 큐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많이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증여세 신고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그 시가, 이거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를 증여를 하게 되면 매매를 하면 가액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될 텐데, 증여받을 때는 이걸 어떤 가액으로 해야 될지 고민되지 않나요? 실거래가? 근데 그 해당받은 아파트에 대한 거는 거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어떻게 시가를 산정하느냐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영상을 들으시게 되면 아파트 증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상속 걱정 끝. 돈을 벌래 정변이 딱이야.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는 2019년 3월경에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은 거예요. 근데 이 증여세를 신고를 할 때 기준시가라고 하죠. 이 아파트에 대해서 국세청이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걸로 신고를 해서 증여세를 납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나중에 어려운 말로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데,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이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던 다른 아파트의 매매 사례를 찾아가지고 그 매매가액을 증여한 아파트의 가액으로 삼아서 증여세를 계산해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더 내라고 A에게 고지를 한 거죠. 그래서 A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건 거예요. 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 아파트 시가로 잡았던 게 이제 이 세무서에서 보니까 작게 잡았다는 말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사안에 관한 건데, 먼저 우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이런 아파트를 증여할 때 시가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증여일 기준으로요, 6개월 전, 그리고 증여일 기준으로 뒤로 3개월 이 기간 동안에 매매가 있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님이 이거를 샀어.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있다가 아들한테 증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는 그 증여하는 아파트의 가액은 부모님이 샀던 그 매매 가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많이 하는데, 이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감정평가를 두 군데를 해서 그 평균 가액을 하거든요. 그 가액도 증여의 시가로 인정이 됩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가액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평가심의위원회라고 별도의 회의를 거쳐서 시가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가 있냐? 아파트의 경우에 같은 그 단지 안에서 예를 들면 층도 같고 면적도 같고 이 공동주택 고시가격도 비슷한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가 일어날 수가 있죠. 지금 증여한 아파트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유사 매매 사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이 지금 이 사안에서 2년 이전에 다른 매매 사례를 찾았다는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단지 안에서 매매 사례 여러 있으면 그럼 뭘로 우선을 해야 되느냐? 시기가 가까운 걸로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동주택 가격, 고시된 가격의 차이가 적은 거를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다툼이 있어서 최근에는 시기보다는 공동주택 가격이 가장 차이가 적게 나는 것을 유사매매 사례로 인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매매나 감정가격이 있으면 그게 우선하고요. 그게 없을 경우에는 유사매매 사례로 가는데, 유사매매 사례가 여러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이 가장 차이가 적은 부분이 우선해서 시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안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A가 주장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매년마다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세무서에 저 주장을 깨뜨릴까 고민을 하다가 유사매매 사례의 그 규정을 찾아본 거죠. 공동주택 가격이 5% 이내여야 된다는 거야. 그런 제한이 있어야만 그걸 써먹을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창의적으로 머리를 굴린 거예요. 증여일 이후에 새로 공시된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제시했던
그 유사매매 사례의 그 아파트가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쓸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 증여일 당시에 고시된 종전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증여 이후에 이게 새로 고시된, 물론 이제 국세청에서 증여세 추가할 때는 이미 이게 고시가 돼 있었겠죠, 새로운 거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 증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해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안의 핵심은 아파트를 증여할 때 어떻게 증여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느냐인데,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증여일 기준 6개월 전,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걸로 시가를 산정하는 거고, 그게 없다면 실거래가 사이트나 이런 데서 찾아야죠.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단지에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5% 이내인 이런 아파트를 찾아가지고 가장 금액 차이가 적은 거 시가로 산정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공동주택 가격은 증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에 고시되었던 가격, 매매가액, 감정가액이 있으면 우선, 그게 없으면 유사매매 사례, 대신 유사매매 사례는 공동주택 가격이 100분의 5는 이내여야 된다. 이게 오늘 사연의 핵심입니다. 모르면 돈을 버려 알면 돈을 벌어 네 미래가 달렸어 지금 클릭해. 오늘은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실무적인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준 시가로 신고하셨다가는 나중에 가산세도 때려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감정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유사매매 사례가 있는지를 다 따져보고 공동주택 가격도 다 체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문을 받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변만 믿어봐.